네, 이번 시간은 Rapid HTH Stimulation Test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자, 이거는 보통 우리가 부신피질 기능 저하층에서 사용할 수 있는 스크리닝 테스트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 중에서도 우리가 좀 재밌는 게 있는데요. 바로 의인성 쿠싱입니다. 분명히 쿠싱이라고 하는 거는 부신피질에서 과다하게 그쵸? 이런 스테로이드가 많이 분비가 되는 상태 아닌가? 이거는 반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자, 의인성이라고 하는 말에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의인성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치료 목적으로 스테로이드를 그쵸? 장기 복용하는 환자에서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자, 보통 우리가 스테로이드를 복용하게 되면 ACTH의 분비를 억제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 ACTH를 통해서 자연스럽게는 원래 우리 몸 안에서는 부신 피질을 자극하게 되는 건데요. 자, 이게 억제가 되면서 그쵸, 부신 피질이 위축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서 이제 일부에서 코티솔을 분비하잖아요. 이 코티솔 분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가 않으면서 그쵸, 결국 부신 피질 기능 저하 상태임에도 우리가 우리 몸 안에서 나타나는 호르몬이 아니라 외부에서 이게 코티솔의 역할을 하게 되면서 그리고 장기 복용을 하게 되면 그쪽에 쿠싱의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의인성 쿠싱인데 속을 들여다보면 부신 피질은 기능이 저하된 상태라고 하는 거죠. 그쵸? 이럴 때 이제 우리가 선별 검사를 써볼 수가 있는데요. 자, 어떻게 하냐면요. 자, ACTH에 대한 자극, 그쵸? 반응도가 남아 있어야 되는데요. 이게 위축이 거의 다 이제 그쵸? 완전히 와버리게 되면 뒤늦게 ACTH를 주게 돼도 여기에 대한 자극 기능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라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ACTH를 주게 되면 코티솔이 적정치 이상으로 분비가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쵸? 위축이 오게 되면 제대로 상승을 안 하겠죠. 코티솔 분비가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합성 ACTH라고 하는 그렇죠. 시넥덴이라고 하는 걸 250 마이크로그램 정도를요. IV나 IM의 형태로 투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시간별로 코티솔의 농도를 측정하는 거죠. 자, 정상이라고 하면 ACTH에 의해서 코티솔이 증가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 값을 그쵸, 기준을 설정해 놨는데요. 최대 코티솔 자극치가 18 마이크로그램 데시리터 이상은 돼야 된다고 나와 있죠. 자, 그래서 18을 만약에 못 넘겼다. 최대치가. 그러면 그쵸. 뭔가 이제 제대로 자극이 안 됐다. 그러니까 그쵸. 피질 기능이 뭔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고요. 만약에 제대로 자극이 되었다라고 하면 정상이겠네. 자, 그런데 무조건 이렇게 간단하게 판단할 일이 아닌 게요. 자, 일단은 이렇게 부신 피질이 위축이 오기 위해서는요. 시간이 걸려요. 보통 우리가 4에서 6주 이상은 그쪽 시간이 소요된다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완벽하게 위축이 왔을 때야 이렇게 그쪽 우리가 원하는 검사 결과가 나오겠지만 뭔가 그쪽 질병 초기에 자, 부분적으로 위축이 온 경우도 있겠고 반대로 말하면 부분적으로는 아직 기능을 할 수 있는 그쪽 부분이 남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상태일 때는 그쵸 제대로 검사가 진행이 안 되겠죠. 그쵸 이 최대치라고 하는 이 수치가 절대적인 그쵸 값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조금이라도 기능이 남아있을 경우에는 여기서 ACTH에 대해서 반응을 하기 때문에 그쵸 정상처럼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주의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 적혀 있죠. ACTH 결핍이 얼마 되지 않았으면 아직 위축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정상의 결과처럼 나올 수 있다. 이것도 이제 같은 말이고요. 자,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장기간 스테로이드 치료를 받은 환자에서는, 그죠? 쿠싱 증후군처럼 보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부신피질 기능 저하증의 소견을 보일 수가 있는데요. 그죠? 제가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게 실제로도 제가 학생 때 CPX로 나왔어요, 이게. 굉장히 어려웠겠죠. 분명히 내가 물어봤을 때는 뭐 문페이스고, 그죠? 막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는데, 그쵸. 뭔가 이제 또 안 맞게 부신피질 저하증 것 같기도 하고, 그쵸. 그래서 굉장히 고민됐던 그런 이제 경험이 있는데요. 자, 이거는 실제로도 꼭 감별해 주셔야 되고요. 이아트로제닉 쿠싱은 실제로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쵸. 하나 증례를 보고 마무리할 텐데요. 자, 이렇게 무릎 관절염 때문에 스테로이드를 오래 먹고 계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감기에 걸려서 평소 복용하던 약을 딱 중단하게 되면요. 자, 이게 이제 또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이건 어떤 상태냐면요.
스테로이드를 장복하게 되면 우리의 부신 피질, 그쵸? 결국 이게 ACTH를 억제하게 되고 이게 억제되게 되면 우리의 부신은 그쵸? 부신 피질이 억제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 상태에서는 코티솔이 제대로 분비가 안 됩니다. 이게 그 기능을 대신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평소에는 이것 때문에 그쵸? 이 기능을 대신하고 있다가 감기가 걸려서 이걸 안 먹었대요. 그렇게 되면 당장에 그러면 이 그쵸? 코티솔 역할을 해줄 게 없는 거죠. 왜냐면 이거는 지금 억제 상태이기 때문에 그쵸? 이게 위축이 충분히 왔을 거라는 거죠. 수년 전부터 복용을 했으니까요. 제대로 분비가 안 되겠죠. 자, 이거는요, 지금 아드레날 크라이시스가 의심이 되는 겁니다. 제 기능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심한 무력감, 식욕부진, 구토, 설사 이런 게 발생을 할 수 있는 거죠. 즉, 자, 스테로이드를 끊게 되면서 부신 피질 기능 저하 상태가 노출, 그쵸? 딱 이제 적나라하게 이제 그쵸? 딱 드러나 버린 그런 경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검사를 하기 위해서 래피드, 그쵸? ACTH 스티뮬레이션 테스트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